일본의 유명한 공항이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 많은 한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이 공항이 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건설 기술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통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지금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좀 걱정이 돼요.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일본으로 가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이 공항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는데 바로 이게 바다 한가운데는 내리 타서 만든 8% 인공섬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즈음부터 나라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또 그때부터 해외로 여행 가는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당시 일본 정부는 새로운 대형 공항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사카라는 도시의 경우 거의 우리나라 강남 수성도 땅값이 비싼데 더해 또 당연히 이미 떼놓기 모든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던 자 이건 마치 청담동 한가운데다 사랑구장 같은 초대형 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오사카 앞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 공항을 짓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논의 끝에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다 위 인공섬 공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부산, 포항 총 공사 기간 약 20년에 전체 공항 건설 비용 80년대 기준으로 약 30조 원이 투입된 현재까지도 일본 전체 토목공사 중 최대 프로젝트였던 이 간사이 공항은 1994년 전부 완성이 됩니다. 이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매립 화기량은 총 2,100만 톤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한 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대략 180톤 정도 됩니다. 즉 이건 거의 아파트 12만 채 정도가 들어가 초대형 공사 같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길이 4km에 폭 1km짜리 새로운 대형 공항이 생기자 오사카와 도쿄로 가던 수많은 항공기와 항공기들이 도산되며 오사카 상봉의 비행기 트래픽도 아주 여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특히 항상 이 공항 이용률 1위를 기록해준 고마운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어쩔 때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공항으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간사이 공항의 공연 수익률도 워낙 좋아 20세기 들어 일본이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들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힐 정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공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전까지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공항이 막 1년에 1cm 또는 10cm씩 가라앉는 게 아니라 처음 공항을 개항한 지 첫 6년 동안에만 무려 11m가 가라앉았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쯤에도 그 인공섬 전체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공항이 자꾸 바다 아래로 가라앉다 보니까 바다 해수면의 높이가 때로 공항의 땅 높이와 비슷하니 어떤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활처로 위로 그러니까 인공섬 위로 넘쳐 흘러버렸고 또 그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바람에 당시 공항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 공항은 인공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 공항을 이어주는 길이 4km짜리 긴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공항과 육지 사이를 오고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근처에 있던 이조선이 바람에 휩쓸리다 그만 그 다리를 그대로 타다보내는 바람에 다리가 아예 통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인공섬 전체가 정전까지 되어버리면서 당시 공항에 있던 약 8,000명의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또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저 얼음 만복 안에 갇혀 파란했다며 고립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행히 어찌어찌 사태나 잘 해결되어 공항은 다시 운영이 재개되었고 또 그 여행객들도 인공섬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저 인공섬이 지금도 빠르게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인공섬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총 900개의 대형 기둥 사이에 가라앉은 곳을 찾아 거기다가 철판을 넣어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섬 전체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 그 가라앉는 속도나 깊이가 항상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철판 넣기를 아무리 잘해도 항상 인공섬
인공선 전체의 부균형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단지 구멍을 폐쇄하는 것뿐 아니라 자칫 인공선 전체나 일부가 아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간사이 구멍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 의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구멍이 언제까지 구멍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 있습니다. 저 인공선 또는 구멍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땅 토질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란장 세계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인천국제공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내립공원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바다 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영전도와 용일도 그리고 삼목도, 신골도, 잠진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 하나의 거대한 섬을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질환에 탄탄한 자연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를 메꿔 만들어 내입섬이면서도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곳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처음 턴을 잡으실 때부터 또 워낙 산이랑 터다움 같은 보덩이를 좋아하셨던 터라 나라 전체가 그냥 산 덩어리인 것에 더해 심지어 저 바닷속까지 아주 단단한 터다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이게 인공섬이나 또 그 엄청난 공항의 무게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는 있지만 1년에 대략 1cm 미만밖에 되지 않아 대략 한 500년은 있어야 뭐 그때부터 슬슬 걱정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튼튼해서 탈입니다. 대신 간사이 공항은 첫 6년 동안에만 11m가 가라앉았습니다. 1년에 거의 2m의 속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잠수도 침대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르게 간사이 공항이 지어진 그 바닷속 지가는 부드러운 점토로 이루어진 충족층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약 20m 정도에다 그 아래로 약 수백 미터 정도는 표면의 충족층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꽤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풍족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대처의 그 치마를 막을수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이 겪는 그 내립한 바다의 평균 깊이가 5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간사이 공항이 겪는 평균 깊이가 최대 30m나 되는 곳을 주변에 어떤 섬이나 또는 자연적 지지 구조물이 없는 상태로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심한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이런 것 생각해보면 그리고 평소에도 물론 항상 느끼고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몇 년 동안 또 상당한 리노베이션을 해서 공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이제는 몇 번이 아닌 골골 일식으로 통과를 해서 밤그래도 빨랐던 트럭 수속이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인천공항은 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엠저도 역대급으로 심하고 또 한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아름다운 선 제주도도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중국화 되어가고 있는데다 또 다가지 관련 이슈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처럼 내가 올해는 돈이 없어서 해외를 놀러 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제주도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 물가가 적지 않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간사이 공항 상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말고도 정말 싸고 좋은 곳들이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번 여행 계획 세울 때에는 외국보다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좋은 곳으로 자동차를 몰거나 아니면 천천히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사이 공항의 문제와 인천공항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나 흥미로운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